부산시청 제2청사가 서부산에 들어섭니다. 서부청사가 동서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시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에 부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월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국내외 영향력 있는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부산의 매력을 쇼폼 플랫폼을 통해 알렸습니다. 검찰이 가외앱에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 부산의 한 기초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시청 제2청사가 서부산에 들어섭니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데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둔 가운데 서부청사가 동서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청 제2청사가 들어설 곳입니다. 낙후된 사상공업단지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2026년에 계획된 사상 하단선에 사상 스마트시티역과 바로 연결되는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부산시청 제2청사는 내후년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준공돼 기관들이 입주합니다. 동부산에 집중됐던 공공기관들이 서부산으로 자리를 옮기는 만큼 지역민의 기대도 큽니다. 공장지대의 분위기가 많이 어두웠었는데 서부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주위가 많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일할 만한 곳이 딱히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일자리 창출이 저는 최고의 제2청사는 지하 5층, 지상 32층 규모의 건물 2동으로 7,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됩니다. 부산의 각종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균형발전실과 건설본부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부산연구원 등이 연산동 본청에서 이전하고 부산의 경제 관련 기구인 테크노파크와 경제진흥원 등 20여 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깁니다. 이외에도 국내의 게임, 영상 콘텐츠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업 지원 복합센터도 함께 들어섭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상공단을 행정과 교통, 문화가 있는 지식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부산 발전을 이끄는 일종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사상공단 기업들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을 해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상공단이 재생사업지로 선정된 후 14년 만에 결정된 부산시청 제2청사. 동서 균형 발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주에는 포근하다 못해 덥다고 느낄 정도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다시 늦여름인가 생각될 정도였는데요. 11월 최고 기온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지난주. 겨울을 눈앞에 둔 11월이지만 낮 기온은 20도를 넘을 정도로 포근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역대 11월 최고 기온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이날 강릉과 경주는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정도였고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에서는 25도를 넘는 등 유난히 따뜻한 11월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월 기온을 보였는데 11월 초에 늦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남해상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6일 오후부터 대륙 고기압 영향을 받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어 7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는데 이번 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20도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았다가
다음 주에는 초겨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과 비교하면 체감온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 속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붕괴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상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여름 경북 예천 등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극한 호우로 인한 재난이었습니다. 극한 호우는 2013년 48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미래 극한 강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 봅니다. 그게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기후 위기와 자연 재난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이 자리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수 편차가 심해지고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태풍과 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그런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추세에 따른 재해에 비해서 정부 대응이 좀 지나치게 늦고 미온적이다. 지난 2일 서울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넘어선 가운데 서초구는 26.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11월인데 여름을 방불케 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붕괴가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1도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극한 날씨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후재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올랐을 때 1.5도, 2도가 됐을 때는 더 힘들어지겠죠. 폭염의 사망률이 8% 증가한다고 하고요. 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할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쓰레기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샴푸 덜 쓰기. 이거는 환경운동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변화에 직격이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 덜 배출하기.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조금 정돈해줘서 시민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 각 지자체들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산의 한 기초의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20대에서 30대 초반 청년 인구 변화입니다. 지난 2014년 105만여 명이었던 청년 인구는 올해 9월 기준 82만여 명으로 9년 만에 21.4%나 감소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 주거 환경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진구의회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올해 부산 지역 청년 정책은 121개 사업에 2,200여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은 270여억 원이 늘었지만 청년 유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강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일자리하고 연결지어서 그 친구들이 지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좋은 어떤 결과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최근 몇 년 사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8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쏠림 현상은 지역의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고
청년 이탈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운영이 되고 또 거기를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어떤 단순한 지원보다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회, 투자의 기회.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청년 정책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담당자들과 예산을 심사하는 지역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문제점부터 타 지역 사례 등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디어, 의견 이런 것들은 조례로 만들어서 이러한 조례가 우리 구청의 어떤 정책으로 시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부산 진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문가들은 떠나려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지역에 남고자 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확대하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김민지 아나운서, 저희 세대를 요즘에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요즘엔 Z세대의 알파세대를 묶어서 잘파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인데요. 네, 맞습니다. 부산시가 잘파 세대처럼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에 부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월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월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이 열린 영도의 한 복합 문화 공간. 행사장 곳곳에서 쇼폰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부산 바다에 둘러싸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기도 하고 관광객들과 즐거운 소통에 나섭니다. 기린, 캐지민, 아랄라 등 인기 콘텐츠 제작자들과 팬들과의 만남이 이뤄지고 축제 분위기는 무르익어갑니다. 부산 축제 검색을 해봤는데 틱토커 분들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빨리 온 거예요. 틱토커 분들을 만나서 너무 처음이고 진짜 행복해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세대를 초월해 하나가 됐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좀 상업성보다는 가족 의미적인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국제 관광도시 사업의 핵심 콘텐츠 사업 중 하나인 월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부산.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 해외 8개국을 비롯해 국내 크리에이터 등 1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2,700만 명 팔로워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자들은 부산 전역으로 흩어져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매력을 쇼폰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어제 정말 제가 서울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가장 큰 불꽃 그 축제를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너무 예뻤고 지금도 이제 2일차지만 많은 부산을 여러 곳을 조금 둘러보면서 부산에 대한 매력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힙한 관광지로서 지금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에 되게 맞게 그 쇼폰 콘텐츠를 통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뭐 숨은 매력지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가지고. 올해 첫 회를 맞은 월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들은 부산과 함께 교감하며 성장하고 부산시는 젊고 활기찬 국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과외 앱에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6.15 전 부산지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 씨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교화의 가능성도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최하는 해양산업 미디어아트 시대를 항해하다 전시회가 6일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해양 문화와 산업의 발전 과정을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체험형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별자리를 향해, 등대를 향해, 미래를 향해 해양 산업이 발전해가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며 전시는 3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